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자, 오늘 저희가 전직 의원의 시선으로 다룰 문제는 이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 그렇죠. 예. 네, 검찰과 경찰이 왜 이렇게 싸우느냐. 예. 이 논란을 그냥 뭐랄까요, 드라이한 팩트 보도만 하지 해설을 안 해줘. 해설을. 무슨 의미인지. 우선 경찰이 원했던 것은 수사권이죠. 지금 현재는 검찰이 둘 다 가지고 있거든요. 수사와 네. 기소. 다른 나라들은 다 분리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경찰은 완벽하게 당했고 검찰이 예전보다 더 많은 걸 얻어왔어요. 결론으로는. 왜 그런지 이제 지금부터 의원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왜 이제 이 주제를 저한테 물어보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전직 국회의원이든 현직 국회의원이든 검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검찰 조사를 많이 안 받아봐서. 근데 저는 BBK 갖고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씩 실제입니다. 강도 높은 수사를 약 한 5일에서 6일을 받았어요. 그때 검찰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실화예요, 실화. 제가 그런 농담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검찰에 대해서 잘합니다. 그 검찰에서 저를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제가 검찰의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죠. 저는 검찰을 존경하고 한편으로 또 두려워합니다. 그 BBK 사건이 완전 종결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이렇게 띄워주고 그러면 뭐 사정없이 이제 떨어뜨려야죠. 그럼 하실래요? 그럼 제가 일단 기본 정보를 드리자면 원래 형사소송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법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이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모든 수사로 바뀌었어요. 이게 일단 다 나빠진 거죠. 그냥 수사에서 모든 수사로. 그렇죠. 그 다음에 새로 들어간 게 뭐냐면 두 번째가 이게 경찰이 원하는 건데 수사 개시 권한을 가진다고 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경찰이 전혀 이득이 아닌 것이 원래 수사 개시는 경찰이 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명문화 했습니다. 그러니까 얻은 게 아니에요. 원래 하던 거지. 근데 경찰이 이걸 또 하나 가져갔다고 검찰 입장에서 주장하면서 추가를 더 넣죠. 뭘 넣냐면은 조항이 더 늘어났어요. 이제 수사를 개시했다 하더라도 검사가 지휘를 하면 즉각 지휘를 받아야 돼요. 중지시키거나 혹은 계속 진행시키거나. 그렇죠. 예전에는 경찰이 다 수사를 대충 수사를 한 다음에 넘겼는데 검찰 송치한다고 표현했었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더 나빠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즉시 서류를 보내라. 조사했던 모든 서류를. 그러니까 검찰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가져왔어요. 예, 우리 김어준 총수님의 말씀이 틀린 내용은 하나도 없지만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잘 이해 안 가게만 해봐라 이제. 더 이해 잘 가게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국회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사개추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인가 그렇습니다. 그게 16개월의 활동을 끝내고 이제 중지됐어요. 근데 이제 사개추위의 검찰 개혁과 법원 개혁이 이제 두 축이 있는데 검찰 개혁의 핵심적인 사안은 뭐냐면 일단 대검 중수부의 해체입니다. 저희가 중수부에 대해서 한번 장황히 한번 다룬 적이 있죠. 대검 중수부는 무한 권력이기 때문에 대검 중수부를 해체하고 검사들은 지금 수사를 받을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을 조사할 수 있는 특수청을 신설하자. 이 두 번째 아니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공수처라고 했죠. 그렇죠. 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처라고 공직자 수사처 해갖고 공수처라고도 했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해갖고 고비처라고도 했고 그래서 특수청을 신설하자. 여기 두 번째 아니고 세 번째가 지금 우리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분립 독립을 하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중수부 페이지는 흐지부지 됐고 우리가 예견했듯이 특수청 신설은 말도 없이 사라졌고 세 번째 유일하게 남은 게 검경 수사권 분립인데 이건 전체 검찰 개혁안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건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검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 독점권이죠. 혼자 수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수사가 끝난 다음에 기소도 자기만 할 수 있습니다. 기소 독점권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수사를 다 하고 기소를 안 해도 됩니다. 기소 편의주의.
이건 말이 이런 주의처럼 보이지만 기소를 네 맘대로 해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그러니까 다 조사하고 자기들이 봐준 수사는 기소유예나 이런 걸 해갖고 기소를 안 해버립니다. 국가가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게 수사권을 분립을 하면 경찰도 수사를 할 수 있고 검찰도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수사를 경찰의 시각에서 달리 보게 되면 상호 견제가 가능하면서 수사 독점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인권적 보호를 국민들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사권을 분립을 하자. 그러니까 경찰이 다 양보해갖고 그럼 수사권 분립이 검찰이 반대를 하니 그러면 수사 개시권이라도 줘라. 수사를 우리가 개시하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양보하고 그러다가 요 마지막 절충안 전에 무슨 절충안이 있었냐면 1항이 경찰이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다. 2항이 검찰이 수사 지휘를 받는다. 이게 최종 조정안이었습니다. 근데 검찰이 반발해갖고 어떻게 됐냐면 1항과 2항이 뒤집혔어요. 1항에 모든 수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 했고 지휘권을 위로 올렸고 그리고 모든이 들어갔죠. 모든이 들어갔어요. 모든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느 육법전서 어딜 봐도 모든이란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외 조항이 늘 있어요, 법에는. 그래서 영어로 there is no rule for exception. 예외 없는 법률은 없다. 이게 왜냐 영어과반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법은 없기 때문에 이것에 예외 조항을 둬서 혹시 이 법으로부터 피해받을 수 있는 인권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예외 조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수사를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찰을 절대적으로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더 강화된 검찰의 그렇죠. 권한이 된 거죠. 완벽한 지배권을 가졌어요. 예. 지금은. 조정이 아니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니까 사람들이 숙연해지면서 끄덕끄덕하잖아요. 느닷없이 검찰 수사권 얘기하면 잘 몰라 이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예. 6개월 후에 그 법무부령으로 디테일을 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경찰한테 불려요. 그렇죠. 왜냐면은 법무부령. 예. 그 법무부령은 검찰 편이죠. 그렇죠. 얘네는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거든요. 행안부가 관장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 17대 때 행자부였었는데 바뀌었어요? 행안부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내가 국회의원 떨어지니까 별짓을 다 안 해. 이건 그러니까 경찰이 100% 당한 게 확실해요. 100% 당한 거를 우리가 조금 더 그 정보를 조금 더 줄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모든 수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라고 하면 모든 수사에 이제까지는 어떻게 됐으면 경찰이 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첩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사가 중요하거든요. 내사를 통해서 계속 이것을 조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기소 품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는데 이제 이게 모든 수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 했으니 내사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주장이에요. 검찰은 이제 다 얻었는데 네. 경찰 쪽에서 치고 나올까봐 그러니까 예. 사실 그것까지 물고 들어간 거죠. 그것까지. 그래서 이제 경찰이 내사하는 경우에도 검찰도 내사를 하거든요. 내사하다가 별로 이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종결을 해버려요. 그래서 내사는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청와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검찰은 무슨 얘기냐. 내사도 수사의 한 파트이기 때문에 내사 당시서부터 우리의 지휘를 받아라 하면서 더 옥죄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아니 내사까지 지휘를 받으면 뭐 하려고 이런 그 절충안과 합의안을 가져왔냐. 더 나쁜 거죠. 그 내부통신망에 지금 조총장이 누구죠? 조현 총장. 예, 이거 잘 모르는 사람도 조총장 대학 총장인 줄 압니다. 경찰총장이요. 경찰총장. 이분을 비판한 내부통신망의 회신 글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거 아니니까. 조 총장이 왜 그럼 그걸 받았을까? 예.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해석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 총장은 경찰총장까지 했잖아, 이제. 예. 경찰에서 더 올라갈 데가 없어. 미래 진로를 생각해야 돼.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경찰을 위해서 받은 게 아니라 예.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받은 것이다. 아니, 저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추정인데 조현호 총장 자체도 검찰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 총장은 검찰 누구를 특정인을 상대로 한 비리나 이런 그 첩보를 할 수 있는 수사를 하게 되면 모두 다 검찰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근데 조 총장에 대한 내사라든지 혹은 조 총장이 서로 갖고 있을지도 모를 비리 사항들 이런 걸 저는 검찰이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로 납박을 했을 것이다. 근데 그거는 뻔히 아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너 비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압박은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청와대가 쭉
이 조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수사권 분립을 통해서 검찰을 약간 견제를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검찰의 막강한 힘만 확인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찰을 밀어내고 검찰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대목에 대해서는 네. 다소 검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김총수가 얘기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청와대가 이 검찰에 밀린 게 아니고 예. 이미 그 길을 청와대가 준비하여 예. 검찰에게 각각해서 예. 자리를 떠나시면서 앞으로 나를 괴롭히지 마라. 이 선물을 마지막으로 너에게 떠넘기고 간다. 검찰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은 이미 예정된 길이었다. 예정된 길이었고 경찰은 꼭두각시만 쓰다가 예. 왕창 당한 거죠. 왕창.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김정수님 견해도 100% 맞을 수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다.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폐지가 돼도 그 책임을 정치권에 돌리고 폐지 안 되게 되면 내가 검찰을 그렇게 우리가 검찰 편을 들어주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일단 검찰에 러브콜은 보낸 거죠. 그거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검찰이 무한 권력이 있고 경찰 쪽으로부터도 일정하게 좀 견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사권 분립은 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쯤에서는 한번 검찰을 통제하는 제스처도 좀 취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고 실질적으로 검경 수사권 분립은 좀 필요한 거니까 해갖고 아주 양보하고 밀다가 최종 조정안을 수사 개시권을 먼저 주고 수사 지휘권을 두 번째 뒀는데 이거조차도 힘에 밀려서 검찰에 밀리지 않았나라고 보는 게 제 시각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냐면 만약에 청와대가 검찰 편을 이번에 들어줬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청와대가 우리를 도와줬으니 청와대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퇴임 이후에 우리가 위대하신 MB 대통령 각하를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안 하는 조직이 검찰이라는 겁니다. 물론이죠. 예. 이미 기세는 잡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짝사랑 신호를 보내더라도 이미 우리는 기선을 잡았기 때문에 니들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우리 길, 마이웨이, 우리 길로 간다. 라는 뜻을 검찰은 이미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청와대가 그것을 뒤늦게 간파해서 야 이거 계속 밀다가 이거 좀 당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뒤늦게 꼬랑지를 내린 거 아니겠느냐. 물론 위대하신 각하는 안 내렸고 주위 측근 세력들이 내리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근데 우리 말이 트이는데. 저는 각하의 어떤 해안을 너무 낮게 본 것이다. 각하는 이미 다. 그 죄송합니다. 그건 사과드리겠습니다. 각하를 낮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각하는 이미 다 아셨어요. 검찰에 그렇게 나올 것을 다 아셨으니까 어차피 검찰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하고 다시 만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퇴임 후에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 최대한의 선물을 이번 기회에 왜냐하면 이 검경 이야기는 나온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아무도 해결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갈게 검찰 편으로 라고 왜냐하면 이거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다루기는 이제 쉽지 않죠 또. 큰 문제, 정말 절박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절박한 문제는 별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사실은 엄청 절박한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절박한데 그건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청와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어요. 적극적으로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의원님은 밀린 걸로 보시고 저는 선물로 봅니다. 아니 선물로 볼 수 있는데 기프트. 제가 뭐 네. 반대하진 않고 다만 요 다른 경로의 관점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고 한강 르네상스로 해볼까요? 요거는 요 정도면은 저희가 언론에서 다룬 저한테 좀 더 중요한 정보가 나올 것 같으니까 딱 막아주는 그 센스. 저도 모르게 검찰을 비판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세훈 시장의 여러 가지 놀라운 업적들 중에 무상급식을 왜 던졌느냐 이 얘기는 제가 고성국 박사님하고 했어요. 했어요? 출마할 것이다. 근데 일부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은 왜 이렇게까지? 왜냐면은 이제 그런 논리예요. 서울시에서는 배를 띄우는데. 예. 주운 사업을 주로 했군요. 네. 일부에서는. 일부는 아예 이 배 띄우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 근데 배를 띄우는데 배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 어쩌고저쩌고 막 해요. 예. 근데 중국 관광객이 한 해에 지금 한 120만 정도 온답니다. 예. 근데 이 배를 띄워서 1년 동안 배 태울 수 있는 정원의 총합이 10,000명이에요. 그래요? 10,000명. 그럼 121만 명. 관광객 늘었네요. 그런데 액수로 따지면 그 10,000명을 위해서 몇천억 쓴단 말이죠. 예. 말이 안 되는 거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작가님 미리 연락해서 이 아이템을 좀 할 터이니
준비해라. 근데 분석이 안 돼요. 분석이 잘 안 돼. 제가 이제 오세훈 시장을 개인적으로 모르더라도 웬만한 정세의 흐름에 이면은 다 보는 해안이 있는데. 아니, 분석이 잘 안 돼서, 이게 내가 대권 주자나 대권 대통령 수준은 이게 쉽게 분석이 돼도 한 수 낮은 사람들은 잘 분석이 안 되는구나. 아니, 굳이 분석을 하지 말자. 이 부분에 전문가 김원준 총수가 있으니. 아니, 근데 뭐 흔히들 청계천 예. 서울시장 시절에 눈에 확 띄는 청계천으로 대권 후보로 급부상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예. 사실은요. 상징적, 그러니까 이명박 하면 청계천 버스 중앙차로. 상징적 사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자기 어필할 수 있는 재능은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쭉 전체적인 이미지 관리는 능한데, 그럼 오세훈 하면 뭐라고 하는 자기 상징적 사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왜 하필 한강 르네상스냐. 예. 이 청계천은 서울 중심에서 시작해가지고 예. 서울을 절반 정도로 관통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이외의 사업들은 그 지역 주민들만 알 수 있어요. 근데 한강에 띄우잖아요? 예. 한강은 서울을 관통해요, 완전히. 내내 보게 돼 있어요. 내내. 저는 그래서, 요것은 한강에 있기 때문에. 한강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오로지 한강에 만약에 서울을 거치지 않잖아요? 안 했어. 본인이 대권 주자로 나가려고 하기 위한. 네, 눈에 띄는 상징적 사업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10,000명밖에 못 태우지만. 그렇기 때문에 밀어붙였다. 배가 맨날 지나가거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밀어붙였다. 그거 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예. 또 하나. 좀 새로운 거를 좀 지적해봐요. 한 발 나가서. 또 하나는 이제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만은. 소설이죠, 소설. 소설은 위험해야 잘 팔려요. 이럴 수는 없어. 예. 이럴 일은 없어. 근데 이제 이 돈이 크잖아요. 돈이 큽니다. 돈이 크면은 아니 그러면 돈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게 특혜를 줘서 무슨 리베이트를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한 발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십니까?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수치를 부풀려서 경제성이 없는데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특혜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어요. 저는 그런 얘기 그걸 안 보고 감사원이 한 얘기예요. 그걸 감사원이 한 얘기. 그걸 감사원 나빠. 감사원 나쁘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나쁜 상상을 할 수가 있냐. 제가 보기에는 이 감사원이 굉장히 아주 나빠요. 감사원 나빠. 감사원 이런 상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기 전에 감사원이 금감원하고 틀리죠. 얼마 전까지 금감원이 나빴었는데 이제 감사원이 나빠. 감사원이 이제 서울시에 대해서 너 왜 돈 튕겼어? 예. 그리고 왜 특정 업체를 봐줬어? 이런 얘기를 감사원이 했죠. 감사원이 한 게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요. 이렇게 16개 시도면은 무척 큰 데입니다. 서울시장은요. 아무리 문제가 있고 뚜렷이 드러난 현행범이 아니면 검찰이나 중수도 함부로 손을 못 대요. 근데 감사원에서 이번에 손을 댄 거거든요. 그리고 손을 댔는데 사업평가를 했는데 부풀리게 했다. 그 다음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건 감사원 평가 중에서 무척 이례적으로 직접적으로 강한 거죠. 굉장히 무척 강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실질적으로 감사원이 하고 싶었던 행간을 봐야 된다. 이건 무척 위험한 사업에 손을 댔고 전면 중지하라고 하는 시그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원은 그냥 감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것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건이면, 이 정도 강하게 얘기하면 만약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을 중도에 그만두고 대권에도 흐지부지 되고 별 직위가 없이 야인의 신분으로 돌아간다면 서울시장 재직 시에 이렇게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적어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을 싸고 있는 정무 비서들이나 이런 분들이 감사원에서 이렇게 강도 높은 내용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못합니다.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저는 무척 위험한 상황에 지금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부터 이제 특히 공직자들은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은 누구를 제일 무서워해야 되냐? 국민들은 무서워해야 됩니다. 지금 김원준 총수가 이제 10,000명이 옵니다. 10,000명이 오는데 여기에 수천억짜리 플로팅 아일랜드를 띄워놓고 수천억짜리 백길 사업을 하는 건 누구를 무시한 거냐면 서울 시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철저하게 무시한 거예요. 당신들이 뭐라 그러든 당신들 세금을 갖고 내가 대권되는 그 길이 있다고 한다면 난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도도하고 아나무인적인 지도자는 위험한 지도자거든요.
의원님 오늘 말문 튀네요. 아, 튀죠. 그리고 이렇게 긴 문장을 자기 자랑 없이. 그리고 무상급식은요. 무상급식은 본인이 대선 출마하기 위한 서울시장을 그만두기 위한 수순을 밟은 거 아니에요. 무상급식 저거 830만인가 중에서 이제 270만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런 얘기 하셨겠죠. 그렇겠죠. 교육감 네. 선거 때 120만밖에 투표 안 한 거. 실질적으로 270만 투표 못 합니다. 그러면 보수 진영은 똘똘 뭉쳐갖고 자기가 이 좌파 포퓰리즘을 꺾기 위해서 서울시장까지 던지면서 나는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서울시장 던질 거거든요. 근데 무상급식은요. 무상급식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에 따른 의무급식이에요. 무상급식이 아니에요. 의무급식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서울시의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싸움을 건 거기 때문에 이건 그 학생들을 갖고, 그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들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절대 안 됩니다. 예언할게요. 대통령 절대 안 돼요. 대통령 절대 될 수 없고, 왜 안 되냐? 국민을 무시하고 서울시민을 무시하고 이런 오만한 발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자기보다 한 살이 어리고. 그럼 우리 외대 영어과를 다니다가 고대업 들어갔어. 자기 학창 시절에 동기인가요? 후배인가요? 하여튼 한 살이 어리고. 자기는 지금 백수인데. 저 사람은 지금 서울시장의 대권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열이 받는 거죠. 제가 오세훈 시장하고 국회의원도 초선밖에 안 했어요, 거기. 오세훈 시장보다 난 거는 초절정 동안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냥 배가 아파! 물론 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런 수들은 말이죠. 예. 사람들이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도 느껴요. 그렇죠. 이게 수구나. 이러면은 사실 이 사람이 초반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들 다 까먹고 있거든요. 스스로. 거죠. 예. 오늘 간만에 예. 굉장히 뭔가 이렇게 출사표 같은 느낌. 그렇죠. 예. 매우 정상적인 정봉주 전 의원의 논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